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사연 읽기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돌아가신 분의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그래서 요즘에는 더욱 의식적으로 노력해요. 시어머니께 어머님, 사랑해요라고 말씀드리고 남편에게도 고마워, 사랑해라고 자주 말해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쑥스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시는 분들도 정말 좋아하세요. 시어머니는 순자가 영감 일 겪고 나서 더 다정해졌네라고 하시고 남편도 요즘 왜 이렇게 애정 표현을 많이 해? 라며 웃어요. 하지만 다들 좋아하는 게 보여요. 여러분도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것이 있어요. 예전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도우려고 해요. 시아버지처럼 말이에요. 동네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께 반찬을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아픈 분들이 계시면 병원에 모셔다 드리기도 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분들에게도 나누어 드리고 싶거든요. 특히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 건강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용기를 드리려고 해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절망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으니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아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재검사를 받고 나서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도 몇 분 계세요. 순자 씨 말씀 듣고 다른 병원에 가봤더니 정말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고마워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시아버지께서 저를 통해 다른 분들도 도우고 계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는 병원에서 자원봉사 활동도 시작했어요. 안병동에서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을 돌보는 일인데 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특히 처음 진단을 받고 절망하시는 분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어서 보람을 느껴요. 저도 처음에는 암인 줄 알고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꼭 여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도 계세요. 이런 일을 하면서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경험을 주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단순히 저만 구하시려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시려는 거였구나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시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이런 다짐을 해요. 아버님, 아버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이 생명을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의미 있게 살겠어요. 시어머니도 제가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보시며 우리 영감이 좋아하실 거야. 예전에도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맨날 그러셨거든이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그래요. 시아버지께서는 살아계실 때도 늘 남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셨거든요. 동네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나서서 도우시고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지 못하면 여기저기 알아봐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런 시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것이 시아버지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이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바로 의료진의 실수나 오진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의사들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병원 시스템에도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진단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암 같은 심각한 질병 진단을 받았을 때는 더욱 그래요. 한 병원의 결과만 믿고 성급하게 치료를 시작하지 말고 반드시 다른 병원에서도 확인을 받아보세요. 물론 시간이 걸리고 번거롭긴 하지만 그 번거로움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저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들도 환자 혼자 결정하게 하지 말고 함께 고민하고 여러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저도 혼자였다면 첫 번째 병원 결과를 그대로 믿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메시지와 가족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용기를 내서 다른 병원에 갈 수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의료진들이나 병원을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 걱정되기도 해요. 물론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에요. 의료진들도 최선을 다해서 환자들을 돌보시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세요. 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가끔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와 가족들도 의료진만 믿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문이 있으면 질문하고 필요하면 다른 의견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건강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되었어요. 평상시에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식단도 신경 쓰고 정기검진도 빠뜨리지 않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어요. 시아버지께서 저를 살려주셨으니까 이 몸을 더욱 건강하게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들도 건강을 과신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고 평소에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정말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미스터리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사랑과 희망의 이야기가 되었네요. 돌아가신 가족분들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 곁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세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생기면 돌아가신 가족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의 사랑과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더욱 사랑해 주세요. 언젠가는 이별해야 하니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저는 이제 시아버지의 전화를 받았던 그날들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무서웠지만 그 전화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을 테니까요. 시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신 후에도 여전히 저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세요. 그런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의미 있게 살려고 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사랑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세요. 돌아가신 분들의 사랑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니까요.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셨을 때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 병원에서 의견을 들어보세요. 제 경우처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시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버님, 저를 살려주시고 이런 소중한 경험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겠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사랑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세요. 돌아가신 분들의 사랑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그 사랑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계속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돌아가신 가족분들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일 거예요. 다시 한번 긴 시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건강관리 꼭 잘하시고 정기검진도 빠뜨리지 마세요. 건강이 가장 소중한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소름 끼치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62세 김순자라고 합니다. 인천에서 남편,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제가 겪은 일을 말하기 전에 먼저 시아버지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사시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었어요. 저에게는 친아버지보다도 더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분이죠. 시아버지와 처음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이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 처음 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의 일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 시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 며느리가 참 예쁘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따뜻한 미소와 인자한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결혼 후에도 시아버지는 정말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어요. 제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는 몸조리를 위해 친정에 가라고 하시면서도 우리 집이 더 편할 텐데라며 아쉬워하셨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손자를 보는 기쁨에 몇 날 며칠을 웃으셨어요. 특히 제가 둘째를 어렵게 낳았을 때는 정말 많이 걱정해 주셨어요. 난산으로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시아버지께서 매일 병원에 오셔서 제 곁을 지켜주셨거든요. 그때 시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순자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우리 가족이 모두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분명 잘 될 거야. 너는 우리 집의 소중한 며느리이자 딸이야.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친아버지도 돌아가신 상황에서 시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시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밭일을 하셨죠.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어가면서도 가족들을 위해 묵묵히 일하셨어요.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다. 가족이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게 제일이야. 시아버지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에요. 실제로도 그렇게 사셨고요.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가족은 늘 화목했어요. 그것이 바로 시아버지 덕분이었죠. 시아버지는 또한 동네에서도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이웃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서서 도우셨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지 못하면 여기저기 알아봐 주시고 농사일로 바쁜 집에는 일손을 보태주시고 그러셨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을 많이 챙겨주셨어요. 농사로 얻은 채소나 과일을 나누어 드리고 집안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시아버지를 인자한 김 어르신이라고 불렀어요. 남을 도우면 언젠가 내게도 복이 돌아온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야. 시아버지의 철학이었어요. 그런 분이셨기에 많은 사람들이 시아버지를 좋아했고 존경했어요. 시아버지는 건강도 정말 좋으셨어요. 78세의 나이에도 또래보다 훨씬 젊어 보이셨거든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도시고 밭일도 척척 해내시고요. 병원에 가실 일도 거의 없으셨어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안다. 규칙적으로 살고 적당히 일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시아버지의 건강 비결이었어요. 실제로도 감기 한 번 잘 안 걸리셨고 늘 정정하셨죠. 그런데 작년 가을 정말 갑작스럽게 시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10월 15일 화요일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밭에 나가셨어요. 늦가을이라 고구마를 캐는 철이었거든요. 오늘 고구마 다 캐서 저장고에 넣어두자. 겨울에 구워 먹으면 맛있을 거야. 아침에 나가시면서 시어머니께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때까지도 시아버지는 건강해 보이셨어요. 평소와 전혀 다를 바 없으셨죠. 오전 10시쯤이었을까요? 동네 이웃 할아버지가 급하게 뛰어오시더라고요. 큰일 났어요. 김 어르신이 밭에서 쓰러지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급히 밭으로 달려갔더니 시아버지께서 고구마 밭에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어요.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급히 모셨지만 이미 늦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별다른 고통은 없으셨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셨고 저도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부검 결과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평소 건강하셨지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혈관에 무리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가셨을 거라고 위로해 주셨지만 저희에게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어요. 장례 준비를 하는 3일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시아버지가 도움을 주셨던 분들, 멀리 사시는 친척들까지 모두 와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셨어요. 김 어르신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희 집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해 주시고 농사일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아들 취업할 때도 여기저기 알아봐 주시고 정말 은인이셨어요. 장례식장에서 듣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 속에는 시아버지의 따뜻한 인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제서야 시아버지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계셨는지 알 수 있었죠. 특히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많이 우시더라고요. 김 어르신이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늘 챙겨주시고 도와주셨는데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시아버지의 빈자리가 얼마나 클지 실감이 났어요. 장례식 둘째 날 밤에는 시아버지의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시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순자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는 아무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갔으니까. 그리고 언제나 너희들 곁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꿈에서 깨어났을 때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너무나 생생한 꿈이어서 정말 시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것 같았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시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거든요. 특히 시어머니는 50년 넘게 함께 사신 남편을 잃은 슬픔에 며칠 동안 제대로 식사도 못 하셨어요. 영감 없으니까 밥맛도 안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평생을 함께 사신 부부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남편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한동안 말수가 줄었어요. 퇴근 후에는 시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서 혼잣말을 하곤 했어요. 아버지, 효도도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이렇게 먼저 가시면 어떡해요.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했어요. 특히 막내딸은 할아버지와 가장 가까워거든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언제 다시 볼 수 있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안아만 주었어요. 저희 가족 모두가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죠. 시아버지가 평소에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방은 그대로 두었어요. 시어머니가 영감 방은 그대로 놔두자. 언젠가 돌아올 것 같아라고 하셔서요. 시아버지의 옷까지 안경, 책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매일 아침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방에 가서 인사를 드리셨어요. 영감 잘 잤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우리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부부 사랑이 이런 건가 싶었죠. 장례를 마치고 2주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시어머니도 돌봐야 하고 아이들도 챙겨야 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시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정확히 일주일 후인 10월 25일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오후 2시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전화벨 소리를 듣고 무심코 핸드폰을 집어들었는데 화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발신자 표시에 시아버님이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분명히 시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핸드폰도 장례 후에 정리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해서요. 하지만 분명히 시아버님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번호도 시아버지의 번호가 맞았고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봤지만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냥 넘길 수는 없어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조용한 정적만 흘렀죠. 마치 누군가 전화기를 들고 있지만 말은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몇 번 더 말했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화가 끊어지지는 않았어요. 연결은 되어 있는 상태였죠. 약 1분 정도 그런 상태가 계속되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렸는데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뚝 하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도대체 뭔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시아버지는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분의 번호로 전화가 올 수 있을까요? 혹시 통신사에서 번호를 제할당한 건 아닐까 생각해서 확인해 봤지만 그것도 아니었어요. 시아버지의 번호는 아직 해지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장례 후 바빠서 아직 정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 아버님 번호로 전화가 왔어. 남편은 처음에는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 아마 누군가 잘못 걸었나 보지. 하지만 제가 통화 기록을 보여주니까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게 뭐야? 정말 아버지 번호네? 남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그 통화 기록을 바라보면서 말을 못했어요. 혹시 누군가 아버지 핸드폰을 주워서 장난치는 건 아닐까? 남편이 말했지만 시아버지의 핸드폰은 장례 후에 집에서 찾아서 서랍에 넣어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됐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그 전화 생각만 났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시아버지가 저에게 무언가 말하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시아버지를 만났어요. 꿈속에서 시아버지는 뭔가 말하려고 하시는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입모양으로는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소리가 안 들렸어요.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어제 아버님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영감은 돌아가셨는데. 하지만 제가 보여드린 통화 기록을 보시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정말 우리 영감 번호네? 시어머니는 한동안 그 기록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영감이 뭔가 할 말이 있나 보다. 예전에도 그랬거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꼭 미리 알려주곤 했어. 살아서도 그랬는데 죽어서도 그러나.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더욱 섬뜩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아버지가 정말 저희를 걱정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시아버지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매번 같은 패턴이었어요. 전화는 연결되지만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2분 후에 끊어지는 거였어요. 두 번째 전화는 첫 번째 전화 후 3일 뒤에 왔어요. 그날도 오후 시간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말해봤어요. 아버님, 혹시 아버님이신가요? 저희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어요. 조용한 정적만 흘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묘한 안도감 같은 것이 들었어요. 마치 시아버지가 저희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세 번째 전화는 일주일 후에 왔어요. 이번에도 같은 시간대인 오후 2시경이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놀라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신기했어요. 아버님, 저희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도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자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희미하게 무언가 소리가 들렸거든요. 마치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멀리서 속삭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무언가 말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번째 전화가 왔을 때는 조금 더 특별했어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인 저녁 7시경에 왔거든요.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전화벨이 울리자 온 가족이 조용해졌어요. 이제는 모두 시아버지의 전화에 대해 알고 있었거든요. 또 할아버지 전화네. 막내딸이 말했어요. 아이들도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 저예요. 혹시 저희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선명하게 뭔가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전화기를 스피커로 틀어놨거든요. 희미하지만 분명히 목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마치 멀리서 누군가 말하는 것 같았는데 바람 소리에 석여서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희 가족은 점차 익숙해져 갔어요. 무섭기보다는 시아버지가 저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무렵 제게는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바로 건강검진 때문이었어요. 매년 받는 정기검진이었는데 그 해는 시아버지 돌아가신 일 때문에 미뤄두고 있었거든요. 10월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1월까지는 정신이 없어서 못 갔다. 12월 초에 겨우 시간을 내서 병원에 갔어요. 평소보다 3개월 정도 늦은 검진이었죠. 검진을 받을 때까지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어요. 몸이 특별히 아픈 것도 없었고 컨디션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별 걱정 없이 검사를 받았어요. 유방 촬영을 할 때도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다만 촬영하시는 간호사분이 좀 오래 보시는 것 같았는데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검진을 받고 일주일 후인 12월 10일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순자 씨,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병원에 한번 오셨으면 합니다. 보통은 결과를 전화로 알려주거나 우편으로 보내주는데 직접 오라고 하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김순자 씨, 검사 결과를 보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유방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었어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직 검사도 해야 하고요.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다만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어요. 혹시 유방암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직 확진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조직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정밀 검사부터 받아보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었지만 이미 제 머릿속은 하얘져 있었어요. 유방암 의심이라니 생각해본 적도 없던 일이었거든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저까지 이런 일이 생기다니. 시어머니는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남편과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모두들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많이 놀라셨어요. 아이고 우리 순자가 어쩌지. 영감 없는 마당에 며느리까지 이러면 어떡해.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니까 제 마음도 더 아팠어요. 남편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괜찮아, 아직 확진된 것도 아니잖아. 정밀 검사 받아보고 나서 생각하자. 남편이 저를 위로해줬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직 확진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만약 정말 암이라면 수술을 해야 하고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하고 생각만 해도 막막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걱정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시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저까지 이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힘들어하실까요? 아이들도 할아버지 돌아가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슬픈데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뒤척이고 있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밤 11시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번에도 시아버지의 번호였어요. 평소에는 오후 시간에 전화가 왔었는데 이번에는 늦은 밤이라서 더욱 놀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님, 저예요. 혹시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좀 더 선명하게 무언가 소리가 들렸거든요. 바람 소리 속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 그것은 분명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순자야. 병원. 달은. 가봐.
너무나 희미해서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병원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른이라는 단어도 들린 것 같았고요. 아버님, 다른 병원에 가보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다시 물었지만 이미 전화는 끊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확실한 메시지를 받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어요. 아버님이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 영감 말이 맞을 거야. 예전에도 그랬거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꼭 알려주곤 했어. 남편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그럼 다른 병원에서도 검사를 받아보자. 세컨드 오피니언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저희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알아봤어요. 유방암 전문의로 유명한 선생님이 계신다고 해서요. 12월 15일 두 번째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첫 번째 병원보다 훨씬 자세하고 정확한 검사였어요. 여러 각도에서 촬영도 하고 초음파 검사도 더 정밀하게 했어요.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때 다시 오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걱정이 되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시아버지의 전화가 더 자주 왔어요. 거의 매일 한 번씩은 왔는데 매번 같은 패턴이었어요. 전화를 받으면 희미한 목소리가 들리고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지만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전화를 받고 나면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걱정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12월 22일 드디어 두 번째 병원의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정말 떨렸어요. 남편이 함께 가줬는데 둘 다 말을 못했어요. 진료실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첫 번째 병원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김순자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밝았어요. 다행히 암은 아닙니다. 양성 종양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너무 안도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정말 암이 아니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확인했어요. 네, 확실합니다. 양성 종양이고 수술로 간단히 제거할 수 있어요. 완치가 가능하고 재발 위험도 거의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생겼어요. 그런데 첫 번째 병원에서는 악성 의심이라고 했는데요. 아, 그렇군요. 첫 번째 병원 검사 결과를 보니 오진 가능성이 있었네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좀 더 정밀하게 검사했어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의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첫 번째 병원 결과만 보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의심되었는데 저희 검사로는 아주 초기 단계의 양성 종양이에요. 뭔가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네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을 때 모두들 너무 좋아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우리 영감이 도와줬나 보다라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영감이 다른 병원 가라고 했잖아. 정말 우리 영감이 순자를 지켜준 거야.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정말 시아버지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시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님이 저에게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말씀해 주신 덕분에 올바른 진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신기하게도 시아버지의 번호로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마치 할 일을 다 마치신 것처럼 말이에요. 한 달 후인 1월 20일 양성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어요.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수술이니까 긴장이 되었어요. 수술 당일 아침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가족들이 모두 와서 격려해 주었어요. 순자야, 괜찮을 거야. 아버지가 지켜주실 거야. 남편의 말이었어요. 시어머니도 제 손을 꽉 잡으시며 우리 영감이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도 깨끗하게 제거되었다고 하시며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수술 후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첫 번째로 떠오른 생각이 시아버지였어요. 아버님이 정말 저를 지켜주셨구나 하는 생각이었죠. 회복도 빨랐어요. 예상보다 훨씬 빨리 회복되어서 5일 만에 퇴원할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씀하셨어요. 퇴원 후 집에서 조리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만약 시아버지의 전화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아마도 첫 번째 병원의 잘못된 진단을 그대로 믿고 불필요한 항암 치료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런데 수술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어요. 첫 번째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김순자 씨, 죄송한 말씀이지만 병원에 한번 오실 수 있나요? 검사 결과와 관련해서 확인할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바로 병원에 갔어요. 병리과 의사 선생님이 저를 만나주셨는데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심각한 실수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매우 심각했어요. 김순자 씨의 검체와 다른 환자분의 검체가 바뀌어서 검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다른 환자분은 실제로 악성 종양이 있으셨는데 그분의 결과가 김순자 씨께 갔던 거예요. 반대로 김순자 씨의 결과는 그분께 갔고요. 그럼 저는 처음부터 양성이었다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양성 종양이었는데 저희가 악성으로 잘못 진단해 드린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셨어요. 다행히 다른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서 올바른 치료를 받으셨네요. 만약 저희 결과만 믿고 치료를 받으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만약 시아버지의 전화가 없었다면, 만약 다른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필요한 항암 치료를 받았을 수도 있고 건강한 몸에 독한 약물을 투여받았을 수도 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렸을 때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아버지가 순자를 구해주신 거네. 남편이 감격해서 말했어요. 시어머니도 우리 영감이 정말 대단하다. 죽어서도 가족을 지켜주네라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제서야 시아버지의 전화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완전히 알 수 있었어요. 정말로 저를 구하시려고 하신 거였어요. 돌아가신 후에도 며느리를 걱정하셔서 꿈에서라도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저에게 경고해 주신 거였어요. 다른 병원에 가봐라는 시아버지의 메시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큰 일을 당했을 거예요. 시아버지가 정말 저의 생명의 은인이 되신 거죠. 이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은 떠난 후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욱 확신하셨어요. 우리 영감이 참 고마운 사람이야. 살아서도 가족들 챙기더니 죽어서도 챙기네.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영감이 우리 곁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구나. 남편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병원 검사 결과와 전화 기록 그리고 이 모든 우연의 일치를 보고 나서는 완전히 믿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순자를 구해주신 것 같다. 이런 일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완벽하잖아. 아이들도 할아버지가 엄마를 지켜주셨구나라며 신기해했어요. 특히 막내딸은 할아버지가 천사가 되어서 엄마를 도와주신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후로 저희 가족은 시아버지의 기일마다 더욱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가르쳐 주신 가치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돌보는 마음,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마음. 시아버지께서 평생을 통해 보여주신 그런 가치들을 저희도 실천하려고 해요. 지금도 가끔 시아버지의 핸드폰 번호를 바라보곤 해요.
물론 더 이상 전화가 오지는 않지만 그 번호를 보면 시아버지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연락처에서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요. 가끔 그 이름을 보면서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희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리곤 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인연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들의 사랑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돌아가신 가족으로부터 어떤 신호나 메시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런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나 착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잖아요. 특히 가족 간의 사랑, 그 깊은 유대는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일을 통해 시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죽음을 넘어서도 계속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면 시아버지께 마음속으로 여쭈어 봅니다. 아버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마음 한편에서 따뜻한 답이 떠오르곤 해요. 그것이 시아버지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제 마음의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마다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시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늘 저희에게 따뜻했지만 만약 제가 그때 더 자주 감사 인사를 드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시아버지께서는 제 마음을 다 아셨겠지만 그래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어머니께,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더 자주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하려고 해요. 언젠가는 모두 이별해야 할 테니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려고 합니다. 시아버지의 전화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혹시 무서워하실 분들이 계실까 봐 걱정했는데 저에게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고 따뜻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일이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설령 직접적인 신호가 없더라도 돌아가신 분들의 사랑과 가르침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해주신 말씀들, 보여주신 행동들이 바로 우리가 받은 메시지이니까요. 시아버지께서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 서로 도우며 살아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가르침들이 바로 시아버지가 저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전화 사건을 통해 그런 사랑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돌아가신 가족분들의 꿈을 꾸거나 특별한 느낌을 받으시는 일이 있으시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단순한 착각이든 아니든 그 안에는 분명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을 테니까요. 저는 이제 시아버지의 전화번호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연락처에 보관하고 있어요. 가끔 그 이름을 보면서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희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라고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저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시아버지처럼 말이에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통해 저는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인연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이어진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요. 물론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인생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랑도 그렇고 가족 간의 유대도 그렇고요. 이번 일도 그런 신비로운 일 중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가끔 전화벨이 울리면 순간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있어요. 혹시 또 시아버지의 전화는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요. 물론 더 이상 그런 전화는 오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돌아가신 가족분들을 더욱 그리워하게 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슬퍼하지만 마세요. 그분들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저는 이 경험 이후로 매일 아침 시아버지의 영정에 인사를 드려요. 아버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저희 가족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힘이 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니까 지금 이 순간을 후회하지 않도록 살려고 해요. 시어머니께도 더 잘해드리려고 하고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려고 해요. 시아버지가 저를 사랑해 주셨듯이 저도 가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거든요. 끝. 이상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